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정치인이 없다는 개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신 분 아마 말씀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인물이 있어?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놀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에서 13년 동안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불살랐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또다시 헌신하신 우리 유재길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본인 소개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자유한국당 은평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만주에서 13년 동안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보기관에 이제 잡혀가지고 30일간 취조를 받고 84일간 간수소, 한국으로 말하면 구치소, 84일간 수감돼 있다가 114일 만에 영구 추방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시겠네요? 영구 추방돼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제 북한이 완전히 크게 바뀌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국회의원 되시더라도 그럼 중국 못 가시겠네요? 저한테 누가 왜 국회의원 출마했냐고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면 혹시 중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국회의원 되면. 그러겠네요. 그래도 국회의원 되시면 풀어줄 수도 있겠네요. 예. 중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꼭 국회의원 당선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 아는 분은 알지만 상당히 좀 낯선 개념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북한 인권운동 했다,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 좌파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권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래서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고, 북한 그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대안 세력, 민주화 세력을 육성해서 북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무슨 좌파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파가 해야 될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운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점, 실상을 밝히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서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북한에서 처단 몇 순위 안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암살 혹은 납치 위협에 좀 시달렸습니다. 혹시 뭐 암살 또는 납치 위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건 아닌데 에피소드를 한 2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협력하고 또 지원하는 어떤 탈북자가 잡혀가지고 국경 쪽에서 이렇게 중국 국경 수비대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구출하러 이제 저희 동료 중에 한 명이 갔는데 한마디로 마약 단속반한테 걸려가지고 마약 거래도 종종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북중 간에 중국과 북경 이제 두만강변 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마약 단속반에 이제 잡혀가지고 총으로 딱 겨누면서 뒤로 이렇게 완전히 포박된.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긴장되고 다급해가지고 SOS 전화가 왔어요.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정말 총 맞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압록강변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한 탈북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배를 이용했어요. 배를 이용했는데 그 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를 해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역시 죽을 뻔한 그런. 우리 유재길 위원장님의 북한 민주화 운동 이야기는요,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아주 편한 자리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유재길 위원장님께 북한 민주화 운동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 전당대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당 안팎에서 당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자유한국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파의 위기다. 그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파의 아이콘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사태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과 우파의 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네. 이렇게 생각. 그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예, 예. 그럼 거꾸로 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놓아드려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좀 놓아드려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자유한국당을 위하고 우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정치 활동을 하는데 또는 선거를 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용 혹은 뭐 활용하려는 그런 선거 마케팅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헌법과 국가기관 공권력을 적극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존중도 또는 뭐 그렇다고 막 그걸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한 것도 네. 저는 굉장히 큰 실책이었고 네. 그거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보수는 헌법과 법 질서를 적극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할 때 네. 대단히 아쉬운 그런 대목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놔드려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헌법과 국가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 그런 측면에서 헌재 결정 예. 우리가 이제 존중한다. 예. 이런 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을 놓아드린다는 이제 표현이 참 예. 재미난 표현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 뭐 옹호하거나 예. 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거나 이제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 사실은 야당에서 예.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제를 예. 우리 자유한국당과 연결시키면서 예. 너희는 정치할 자격도 없다. 예.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해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재 판결과 관련된 우리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관계 정립을 못하고 있는 데서 어정쩡한 태도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또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무시할 수도 없는 정치 어떤 현실 또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잘 좀 정리하고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놓아드린다는 표현 속에 예.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뭐 출당해야 된다.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스스로가 당적을 새누리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좀 떠나셔야 된다. 예. 탈당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된 거라고 지금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야박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당적을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스스로도 그런 어떤 관계 정립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혹시 그거 말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또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반공 우파를 좀 넘어서서 아마 자유주의 우파로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공 우파를 넘어서자는 얘기는 북한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네. 공산주의와는 가장 거리가 먼 3대 세습 왕조 국가, 왕조. 봉건 국가에 가까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북한은 국가이기 때문에 꼭 반공주의를 해야 북한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의식이라든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런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비판할 수 있고 안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반공주의를 하면 마치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나 되는 것처럼 오히려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그 이렇게 종북, 뭐 빨갱이 이런 얘기를 해봐야 잘 먹히지도 않고 또 그런 얘기 한다고 하는 늑대소년 효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뭐 종북, 빨갱이 자꾸 그런 걸 언급하고 또 반공 이런 걸 내세우는 것보다는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도 이제 분파가 이렇게 있다고 스탠스가 있고. 잠깐만요. 그 얘기를 좀 잘라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조 국가, 봉건 국가이다. 그런데 반공을 얘기를 하면은 결국 북한이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인정해 주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실체는 왕조 국가, 봉건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공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반북한 내지는 반 김정일, 뭐 김정은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반공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안 맞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맞는 말 같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우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당연히 여기는 뭐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또 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유주의 우파로서 우리가 재정립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자유주의에서 제가 볼 때 핵심적으로는 기업 활동의 자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협파해주고 그 반기업 정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강성 노조, 대기업 귀족 노조 이런 것을 그 좀 역시 힘을 좀 많이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런 기득권을 타파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정치권에서 그런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서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지금 어떤 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인 조류이자 흐름이어서 자동화되고 또 AI 시대 뭐 이런 것이 도래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솔직히 말해서 창출되기는 저는 어렵고 오히려 약간씩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렇다면 현실이죠. 그렇다면 사회 안전망을 어느 정도는 계속 확충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떤 그 복지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자유주의여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시장 만능주의로만 가는 자유주의여서는 안 되고 사회 안전망과 맞춤형 복지를 정밀하게 설계해가는 그런 자유주의 우파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 인물이 있죠, 그죠? 기업 활동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만능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실업과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특정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우리 보수 우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복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참 말을 들을수록 훌륭한 우리 위원장, 유재길 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달리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인권, 민주주의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들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좀 우선순위를 사실은 좀 뒷자리에 두는 경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조금 질문과 약간 다른 핀트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꼭 주장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 정신, 그 다음에 근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이게 다 포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가 이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자여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수 우파 일각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폄훼하거나 그런 걸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나 흐름이 많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조금은 우려스럽고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런 흐름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모든 노력에 대해서 적극 존중하고 그러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일관된 입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3당 합당이지 않습니까? 그 3당 합당의 중심에 김영삼으로 상징되어지는 민주화 세력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화도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이고 그 다음에 민주화 역시도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인데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우리 게 아닌 것처럼 우리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전 뭐 제 개인 소신으로는 이무리한 행진곡이 북한 어떤 영화에 뭐 그 배경음악으로 깔렸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종북 노래다, 뭐 또는 이미 김일성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히 그 어떤 색깔 논쟁화 됐는데요. 그거는 사실과 거리가 분명히 먼 겁니다. 예.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저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학생운동 할 때 많이 불렀지만 김일성을 생각하고 불러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역시 제 동료들이나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북한이나 김일성을 생각한 적은 그건 단연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색깔 논쟁화 하지 말고 네. 그냥 그거는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당사자들이 그 자신들의 그런 애창곡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에서 금지곡이라고 예. 우리 하태경 예. 바른정당 의원이 말씀을 하셨죠. 예. 자, 7.3 전당대회 앞두고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죠?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로 바뀌는 황골탈퇴하는 그런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자부심 있는 그런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네. 그런 하나의 이제 전환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반공 우파를 넘어선 자유주의 우파로서 거듭나고 그런 어떤 국민들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또 잘못된 과거와는 분명히 이렇게 절연하고 이런 어떤 새 출발하는 그런 전당대회로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공 우파가 아니라 자유주의 우파 예. 그리고 민심을 존중하고 과거를 단절해낼 만한 예. 그런 후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뭐 잘 판단하시겠죠. 예.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년 동안 젊은 청춘을 북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예. 관심이 많으실 것 예.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명확히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네. 그렇지만 저는 사드를 대하는 태도 이걸 보면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사드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사드가 왜 배치되어야 되느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 미사일을 계속 고도화시키니까 그 방어용으로서 배치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3국 어느 나라에 우리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그 나라를 지켜주는데 동맹을 맺고 있는데 거기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방어용 우리 시스템을 배치하게 해달라 했는데 네. 그걸 거부하는 듯한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네. 그 당장 철수하지. 그 위험한 곳에 왜 있냐? 네. 당장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역지사지를 해본다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걸 꺼려 한다면 네. 우리 그 아들 딸들 데려와라. 뭐하러 거기에 그 위험한데 내버려 두느냐? 네, 네. 저는 이게 너무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지키고 우리 한국의 2분의 1을 방어할 수 있는 네. 사드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왜 2분의 1만 방어할 수 있고 더 방어가 완전히 안 된다 그러면 하나를 더 배치를 하든지 하나를 더 배치해야 예,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저는 사드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태도가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은 북한이 하고 있고 그걸 묵인하고 있는 중국이 책임이 있는 거지. 네. 아니 중국이 싫으면 북핵을 적극적으로 막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방어용 사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노하라 배노하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과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이분이 자유한국당에 계신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진작에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1987년도 민주화운동 당시에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은 두 가지 마음으로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유재길 위원장님 같으신 분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혹자들은 누구라고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 그분들은 대한민국의 혁명을 꿈꾸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를 지금 자유주의 우파를 지향하는 우리 유재길 위원장님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민주화를 위한 상징으로서 우리의 노래가 되지 혁명을 꿈꿨던 그 사람들의 노래가 돼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재길 위원장님 정말 멋진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다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 인물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젊은 지도자 없다고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인 유재길 위원장님 오늘 나와서 정말 훌륭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한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실책이었고, 그거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보수는 헌법과 법 질서를 적극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할 때 대단히 아쉬운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놔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헌법과 국가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 결정 우리가 이제 존중한다. 이런 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을 놓아드린다는 이제 표현이 참 재미난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제 옹호하거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거나 이제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제를 우리 자유한국당과 연결시키면서 너희는 정치할 자격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해산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재 판결과 관련된 우리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관계 정립을 못하고 있는 데서 어정쩡한 태도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또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무시할 수도 없는 정치 어떤 현실. 자유한국당이 위기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정치인이 없다는 개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신 분 아마 말씀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이런 인물이 있어? 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놀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국에서 13년 동안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불살랐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또다시 헌신하신 우리 유재길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선 본인 소개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자유한국당 은평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만주에서 13년 동안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보기관에 이제 잡혀가지고 30일간 취조를 받고 84일간 간수소, 한국으로 말하면 구치소, 84일간 수감돼 있다가 114일 만에 영구 추방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시겠네요? 영구 추방돼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제 북한이 완전히 크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으면. 혹시 나중에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 전당대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당 안팎에서 당이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하게 자유한국당만의 위기가 아니라 우파의 위기다. 그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파의 아이콘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 사태로 인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과 우파의 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 그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럼 거꾸로 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놓아드려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좀 놓아드려서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자유한국당을 위하고 우파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정치 활동을 하는데 또는 선거를 하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이용 혹은 뭐 활용하려는 그런 선거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헌법과 국가기관 공권력을 적극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존중도 또는 뭐 그렇다고 봐. 되시더라도 그럼 예. 중국 못 가시겠네요. 저한테 누가 왜 국회의원 출마했냐고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그러면 혹시 중국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국회의원 되면 아, 그러겠네요. 그래도 국회의원 되시면 풀어줄 수도 있겠네요. 예. 중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꼭 국회의원 당선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민주화 운동 아는 분은 알지만 상당히 좀 낯선 개념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북한 인권운동 했다, 북한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 좌파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권 민주화 운동을 했다 이러니까.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래서 북한 인권 유린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고 북한 그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의 대안 세력, 민주화 세력을 육성해서 북한의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그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무슨 좌파 활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파가 해야 될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운동을 하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북한의 인권, 문제점, 실상을 밝히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서 민주정부를 세우겠다. 이 북한에서 처단 몇 순위 안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암살 혹은 납치 위협에 좀 시달렸습니다. 네, 혹시 뭐 암살 또는 납치 위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건 아닌데 에피소드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은 이제 그 저희가 이렇게 협력하고 또 지원하는 어떤 탈북자가 잡혀가지고 국경 쪽에서 이렇게 중국 국경 수비대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구출하러 이제 저희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갔는데 한마디로 마약 단속반한테 걸려가지고 뭐 마약 거래도 종종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북중 간에 중국과 북경 이제 그 두만강변 뭐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마약 단속반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게 총으로 딱 겨누면서 그 뒤로 이렇게 완전히 포박된.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긴장되고 다급해가지고 SOS 전화가 왔어요. 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잘못하면 정말 총 맞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적도 있고 압록강변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한 그 탈북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배를 이용했어요. 배를 이용했는데 그 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를 해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떠내려가는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역시 죽을 뻔한 그런. 우리 그 유재길 위원장님의 북한 민주화 운동 이야기는요,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아주 편한 자리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유재길 위원장님께 북한 민주화 운동에 관한 얘기를 듣고